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잔고였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좁은 취업문. 이제는 AI랑 경쟁하는 시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특히 언론 미디어 업계에서의 AI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죠.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퓰리처상. 지난 5월 발표된 퓰리처상 수상작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6편의 최종 수상작 중 2편이 AI를 활용한 기사였다고 합니다. 국제보도 부문상을 받은 뉴욕타임즈의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에 대해 알고 있던 비밀, 지역 부문상을 받은 인비저블 인스티튜트의 시카고의 실종 기사가 그 주인공이죠. 두 기사는 자료 분석에 AI를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대형 폭탄 분화구를 식별하는 데 AI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민간인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하라고 한 지역에 실은 2,000파운드에 달하는 대형 폭탄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죠. 인비저블 인스티튜트는 AI 주디를 활용해 3만 건에 달하는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 문건을 분석해 패턴을 찾았고 54건의 경찰 위법 행위를 밝혀냈다고 하고요. 스포츠나 주식 시황, 날씨 안내 기사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거라 예측됐던 AI 기술이 탐사 보도에도 활용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AI를 활용한 뉴스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AI 앵커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장면 보셨나요? 국내 방송사에서는 MBN이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장착한 AI 앵커를 도입했죠. 당시 김주하 아나운서를 똑 닮은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올해로 5년차가 된 김주하 AI 앵커는 저녁 7시 메인 뉴스가 시작할 때 헤드라인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며 여전히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민영방송에서도 AI 앵커 도입이 활발한데요. 지난 6월 기준 지역 민방 2곳 중 1곳꼴로 AI 앵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지난 3월 24일 CJB 청주방송이 제일 먼저 주말 뉴스에 AI 앵커를 도입했고요. 5월 11일부터는 JIBS 제주방송이 그 대열에 합류했죠. G1 방송도 지난 6월 15일부터 토요일 뉴스에 AI 앵커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KNN은 7월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송사에서의 AI 활용은 기자나 앵커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PD, 감독 직군에도 AI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가 지난 2월 27일 세계 최초로 AI PD가 연출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죠. 엠파고라는 이름의 PD가 MBC에 입사해 직접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다는 콘셉트인데요. 신입사원 엠파고는 챗 GPT 기반의 채팅창으로 선배 PD들과 만나 예능 PD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을 받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엠파고는 인간 PD처럼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인터뷰할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도 하는데요. 엠파고 PD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제288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분야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두바이에서 제1차 국제 AI 영화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권한슬 감독이 단편영화 원모어 펌틴으로 대상을 수상했죠. 카메라로 배우의 연기를 찍는 기존 방식과는 제작 과정이 달랐는데요. 시나리오와 편집은 인간 감독이 하고 AI가 이미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AI가 미디어 업계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심지어 인간 인력을 대체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용과 시간 때문인데요. 특히 지역방송의 AI 앵커 도입은 광고 매출 급감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밸 축으로 인한 주말 근무 축소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죠. 워머 펌킨을 제작한 권한슬 감독도 이 단편을 완성하는데 고작 3명의 인원과 오일, 그리고 전기세와 밥값만 필요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제 독립영화로 만들었어도 배우를 기용하고 로케이션을 하고 특수 분장을 하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했을 테고 제작기간 역시 한두 달 이상 필요했을 겁니다. 라고도 말했죠. 엠파고 PD를 기획한 최민근 MBC PD도 작가가 없었고 편집 스태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카메라 감독들도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반으로 줄었죠. 심지어 프로그램에서 미션을 만들어내는 시간은 10초도 안 걸렸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AI는 언론과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인간과 협업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AI가 앞장서서 콘텐츠를 제작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AI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등에 있어 확실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언론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노동사회적 측면의 이슈도 있겠지만 특히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의 특성상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따른 데이터 편향을 일으킬 수 있고요. 차별적 정보나 거짓 정보 등을 생산하고 전파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또 AI가 뉴스 속보나 생방송에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오역을 내보내게 되면 뉴스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인간보다 AI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AI와 관련한 규제나 제어 관련 제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당장은 쉽지 않기도 하죠. 앞으로 세상은 AI에 의존하는 다수의 인간과 AI를 활용하는 극소수의 인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 격차는 순식간에 점점 벌어지겠죠. 이미 미디어 시장은 AI의 습격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재앙을 걱정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 삶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엠파고 PD를 기획한 최민금 PD가 한 말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AI 기본법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자칫 허위 조작 정보의 전파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거나 인격권 침해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는 만큼 언론 미디어 분야의 AI 도입과 사용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